운동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들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 관절과 허리, 어깨 진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6세 관절 운동기능 재활 전문의 한도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엔 경기도 이천에서 올라오신 81세 유상배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동네 언덕길을 1시간씩 걸으셨답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하고 기분도 좋아 하루가 산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고 밤에는 쑤셔서 잠까지 설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관절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관절을 지키면서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명을 줄이는 위험한 운동 습관 7가지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운동하시다 보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병원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침 운동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혹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 운동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8세 정경수 어르신은 은퇴 후 새벽 운동을 일과처럼 하셨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 5km 이상을 걸고 오셨다 하더군요. 처음엔 기분도 상쾌하고 아침밥도 더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부터는 다리가 자주 뻐근해지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관절 연골이 한쪽이 많이 닳고 염증이 꽤 진행돼 있었고 근육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체온은 떨어지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의 양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수축되어 있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육도 말라있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지요. 이런 몸 상태로 갑자기 걸어버리면 심장과 관절이 동시에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74세 조영분 어르신도 새벽마다 걷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찬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고 고혈압과 심장 부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폐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언제 하라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지금 괜찮다는 신호를 줄 때 스트레칭으로 먼저 준비하고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운동은 약처럼 복용해야 합니다. 잘 맞는 종류와 알맞은 양, 그리고 정확한 시간대에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나가는 아침 운동은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몸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거실에서 목과 어깨를 돌리고 무릎과 발목을 움직여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 해가 따뜻해질 무렵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처음 5분은 산책하듯 천천히 걷고 중간 10분은 편안한 속도로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면 이미 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화도 중요합니다. 밑창이 다른 신발은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쿠션이 있는 신발로 자주 바꿔주시고요. 양말도 발목을 잘 감싸주는 것으로 신어주세요. 또 한 가지, 걷는 중간에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꼭 1시간 내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10분 걷고 2분 쉬고 이렇게 나눠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더 굳는 것 같아서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쉼 없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쉬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고 내 몸을 회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셨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땐 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운동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햇볕이 따뜻해진 시간에 천천히 걸으시고 숨이 차면 쉬어가세요. 신발과 양말도 꼭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쉬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무리 없이 오래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침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 습관은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동작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관절에 좋다고 따라 하시는 쪼그려 앉기 동작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땐 별 문제 없었던 동작이 나이 들어서는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김천에 사시는 73세 임선우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매일 같이 무릎 운동을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 반복하신 거죠. 처음엔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고 나니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오르막길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무릎 연골이 평소보다 더 많이 닳아 있었고 관절 내 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 어르신은 운동하느라 힘든 건 괜찮은데 이게 병이 될 줄은 몰랐지요.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은 무릎에 가장 큰 하중을 주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몸무게의 2배가 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실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거나 체중이 있는 분들일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젊은 사람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에겐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힘을 기르고 싶을 땐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의자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식탁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쪼그려 앉기보다 무릎에 부담이 덜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같이 강화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는 펴주시고 다 일어서셨으면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하루에 1015회씩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힘드실 수 있으니 5번부터 시작해서 늘리셔도 좋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하시면 안 되고 뚝 소리가 나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의자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낮지 않은 높이의 의자를 선택하세요. 플라스틱 의자나 흔들리는 의자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피해 주세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대전 서구에 사시는 75세 한남이 어르신은 공원에서 스쿼트 운동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땅땅해지는 느낌에 만족하셨지만 3주쯤 지나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연골이 눌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있었고 더 늦게 오셨다면 수술이 필요했을 뻔했습니다. 운동이 병이 될 줄은 몰랐네요.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운동은 방향이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걷기를 하실 때도 오르막보다 평지를 선택하시고 내리막길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려올 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스틱을 이용하거나 천천히 내려오셔야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가능하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시고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엔 34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를 조금 덜 하고 하루 20분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습관은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땐 절대 운동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근육을 길러주세요. 넷째, 무릎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은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동작, 한 걸음씩 바꿔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아마 무릎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무릎은 아껴야 오래 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무릎에게 편안한 생활을 선물해 주세요. 세 번째로 짚어볼 운동은 등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등산은 전신 운동이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등산은 심장, 폐, 근육 모두를 사용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조심하셔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과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을 오르면 건강을 지키려던 등산이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사시는 77세 이만수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지인들과 함께 산행을 다니셨습니다. 주로 근처에 있는 해발 40만 5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을 오르셨고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개운하고 땀을 흘리는 게 기분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 중턱을 오르던 중 가슴이 갑자기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숨이 턱 막혀서 앉아야만 했답니다. 다행히 지인분이 휴대폰으로 119를 부르셔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등산 도중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거나 오르막길이 가파른 산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지보다 23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조금 힘든 건 괜찮다, 그게 운동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숨이 턱에 찰 정도, 가슴이 뻐근할 정도라면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등산할 때 심장뿐만 아니라 무릎도 많이 상합니다. 올라갈 땐 힘이 들어가고 내려올 땐 충격이 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엔 몸무게의 3배가 넘는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약한 분들은 몇 번의 산행만으로도 연골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등산 마니아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 통증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충북 제천에 사시는 74세 양춘자 어르신은 주 3회 가까운 산을 오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혼자 등산을 즐기시는 스타일이었고 운동화에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아침마다 오르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산을 내려오던 중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구간이어서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하산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으셨고 그 뒤로는 평지를 걷는 것도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등산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산은 결코 가볍게 볼 운동이 아닙니다. 오르막에서는 심장과 폐가, 내리막에서는 무릎과 발목이 혹사당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맞는 등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혼자 등산하지 마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심장 문제, 발목 삠 등이 생길 경우 바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연락수단을 준비하세요. 휴대폰은 완전히 충전해 두시고 전파가 약한 구간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운동화 대신 등산화와 지팡이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스틱은 두 팔을 이용해 체중 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압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오르막은 짧게, 평지는 천천히, 내리막은 아주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대는 느낌으로 디뎌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등산 전에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합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순서로 10분 정도 몸을 푸시고 올라가기 전에는 계단을 오르듯 5분 정도 걷는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체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해발 800m 이상의 산은 피하고 대신 둘레길이나 완만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일곱째, 등산 중간중간엔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쉬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쉬지 않고 무리하게 오르다 보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520분 걷고 5분 쉬는 방식이 가장 적당합니다. 여덟째,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땀이 나면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 농도가 높아져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날씨와 시간대를 꼭 확인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 혹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산행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엔 산에 오르지 마시고 오전 중에 가볍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멋진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등산을 해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산은 심장과 무릎에 모두 부담이 되는 운동입니다. 둘째, 혼자보다는 함께. 운동화보다는 등산화. 무리한 코스보다는 둘레길. 셋째, 스트레칭은 필수이고 중간 휴식과 수분 섭취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괜찮다는 신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걷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등산을 다녀오신 뒤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마친 날 저녁이나 다음 날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더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하거나 다리나 무릎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다음부턴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무조건 참기보다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등산 후에는 다리 올려두고 누워있기, 무릎에 냉찜질 15분씩 하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피로 풀기 같은 간단한 회복 루틴이 효과적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무리가 간다면 병원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심증,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이 올랐는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히 내 몸에 맞게 다녀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으며 풍경도 보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등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 함께 걷는 것, 준비하고 쉬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등산은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어르신의 다음 산행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건강하게 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깨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깨가 뻣뻣해지고 팔을 올리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선 팔을 더 많이 들어 올려야 어깨가 굳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때로는 어깨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 안성에 사시는 76세 이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수병을 들고
팔을 위로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을 30회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시원한 느낌도 있었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밤에 누워있을 땐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 중 하나 이상이 찢어진 상태였던 거죠. 이 상태까지 진행되면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영숙 어르신처럼 어깨를 망치는 팔 운동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연세 드신 분들께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깨 관절은 구조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하게 생겨 있어서 팔을 위로 올릴 때 회전근개에 강한 압력이 걸리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근육이 튼튼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힘줄이 약해지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렇다고 팔을 아예 안 쓰면 더 굳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어깨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아픈 범위 바깥에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양팔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깥으로 돌려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원은 아주 작게 빠르지 않게 돌리셔야 해요. 이 동작은 어깨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벽 짚고 밀기 운동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가슴 높이에 둔 뒤 벽을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말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10회 정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충남 논산에 사시는 79세 임광호 어르신은 어깨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팔을 머리 위로 쭉쭉 뻗는 동작을 50회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왼쪽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참고 계속 운동을 하셨고 결국 팔이 귀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유착성 관절 낭염, 흔히 말하는 오십견 진단을 받으셨죠? 어깨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고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팔을 무리하게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특히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들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귀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면 회전근개의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쉽게 생깁니다. 둘째,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등 뒤로 돌리는 스트레칭이나 팔짱 끼고 뒤로 당기는 동작 등은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삼가야 합니다. 생수통, 김치통 같이 무거운 걸 한쪽 팔로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습관은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깨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선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우선 팔을 자주 가슴 높이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닫거나 문을 열듯이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루 3번씩 해보세요. 그 동작만으로도 어깨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 하루 한 번 따뜻한 찜질을 어깨에 15분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온열이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꼭 어깨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 후엔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으로 어깨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풀고 차게 진정시키는 것, 이것이 어깨 운동의 기본입니다. 또한 무리하지 말고 아픈 날은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깨가 욱신거리거나 팔을 들었을 때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둘째, 팔을 귀까지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어깨 스트레칭과 찜질을 병행해 주세요. 넷째,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쉬는 게 우선입니다. 어깨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참 더딥니다.
수술 없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가 편안해야 잠도 잘 자고 옷도 쉽게 입고 생활도 훨씬 편해지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어깨에게 무리가 가는 습관은 줄이고 부드러운 운동으로 어깨를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팔이 아파도 계속 써야 굳지 않잖아요? 혹은 힘들어도 참고 쓰면 나중엔 괜찮아지지 않나요? 이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팔을 전혀 안 쓰면 근육과 관절이 굳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고 무리되는 동작을 억지로 반복하면 근육은 더 손상되고 힘줄은 찢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깨 관리의 핵심입니다. 어깨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팔을 앞쪽으로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1015분 정도 어깨를 덮어주세요. 점심때쯤엔 창문 열듯이 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저녁엔 벽 짚고 밀기 운동이나 작은 원 그리기 운동을 가볍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어깨에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욱신거림이 느껴진다면 바로 찜질과 휴식을 주세요. 잠자기 전에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잠드는 습관은 어깨에 좋지 않습니다. 베개는 낮고 편안한 걸로 바꿔주시고 어깨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 받쳐주면 통증이 덜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깨가 아플 땐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쉬어주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깨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찜질, 낮은 베개 사용 등 생활 속 습관들이 어깨를 지켜줍니다. 넷째,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깨는 매일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어깨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르신의 어깨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시고 어깨에게도 쉬는 날을 주세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걷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운동이라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만보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무리해서 목표를 채우려다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8세 윤대성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후, 저녁 식사 후로 나눠서 하루 3번씩 총 2시간 가까이 걸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살도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지만 몇 주 지나면서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발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으셨고 동시에 허리에도 디스크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걷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해서 무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통증이 있는데도 참고 걷거나 무리해서 오래 걷다 보면 발바닥, 무릎,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육이 젊을 때보다 줄어들고 회복력도 떨어져 있어 과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보라는 기준은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보폭이나 생활 습관, 체력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오히려 하루 6,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걷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충남 서천에 사시는 80세 박금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걸어야 병이 안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꼭 만보를 채우셨습니다. 주로 집 근처 아파트 단지를 빠른 걸음으로 돌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앉아있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게 굳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약해지고 염좌가 생긴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동안 걷기를 줄이고 물리치료와 자세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기준은 아닙니다. 나이, 체력, 관절 상태에 따라 적정한 운동량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보폭이 너무 큰 경우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빠르게만 걷는 경우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쿠션 없는 신발을 신거나 오래된 운동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발바닥, 발목, 무릎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데 갑자기 오래 걷는 경우 근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주게 되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시간 기준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몇 보보다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가 더 적절합니다. 쉬지 않고 걷기보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5분씩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보폭보다 약간 짧게 걷는 것이 관절에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하는 걸음이 바른 자세입니다. 셋째,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발은 꼭 본인의 발에 잘 맞고 밑창이 두꺼우며 미끄럽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넷째, 지면이 고르지 않은 공원 바닥이나 내리막길은 피하시고 평평한 산책로에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아침 기온이 낮거나 추운 날은 관절이 굳어 있기 쉬우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체온을 높인 후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걷기 전후에는 종아리, 허벅지, 무릎 주변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걷기보다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겁니다. 걷고 나서 발바닥이 땡기거나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굳는다면 그건 무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하루 이틀 쉬어주시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맘 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시간과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걷기 전 스트레칭, 걷는 중간에 휴식, 걷기 후 회복 시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좋은 신발과 바른 자세는 걷기 운동의 기본입니다. 넷째, 걷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날은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걷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좋았던 운동도 해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맞는 걷기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하루 일만 보 걷지 않으면 운동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파도 계속 걷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1만 보를 걷지 않아도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20분씩 매일 걷는 것이 무리해서 10,000보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통증이 있을 때는 걷는 걸 멈추는 게 맞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맞는 걷기 루틴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당기기, 무릎 굽히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오전 10시 전후 기온이 안정된 시간대에 집 근처 평지나 공원 산책로를 20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쯤 벤치에 앉아 숨 고르기도 해주시고요. 걷는 도중엔 보폭은 약간 줄이고 뒤꿈치부터 착지한 후 발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의식해 보세요. 걸으면서 등이 굽지 않게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습관은 금물입니다. 걷기 후엔 무릎이나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냉찜질이나 다리 올려 쉬는 시간을 주세요.
잠들기 전엔 종아리나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로 다시 강조드릴 거. 걷기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씩 내 몸이 편안한 속도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걷기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한지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하다 다치신 어르신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TV로 운동 영상을 보며 따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잘못 따라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사시는 72세 김은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깨 통증을 없애는 팔 운동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2일짜리 생수통을 들고 팔을 좌우로 크게 흔드는 동작을 매일 30회씩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시원한 느낌이 있었지만 2주쯤 지나자 팔을 들 때마다 어깨가 찌릿찌릿 아파지기 시작했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니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근육과 힘줄에 반복적인 무리가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힘줄이 찢어지거나 석회화가 진행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운동을 따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영상 속 사람이 누구에게 맞는 운동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상 속 강사는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특정 질환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동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동작을 고스란히 따라하면 오히려 내 몸엔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 전용이 아닌 일반 운동 영상을 따라 하다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염증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동작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75세 조경자 어르신은 복부살을 빼는 홈트레이닝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매트 위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복부 운동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따라 하셨는데 며칠 후부터 허리가 찌릿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요추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진단되셨습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허리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튜브 운동 영상은 누구에게나 맞는 게 아닙니다. 영상에서 누구를 위한 운동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강사 설명도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께선 동작의 포인트나 주의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운동 영상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이나 설명란에 시니어 전용, 어르신용, 실버 운동 등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영상은 비교적 낮은 강도, 천천히 진행되는 동작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따라하기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 전 준비 자세와 운동 중 주의할 점을 설명해주는 강사의 영상을 고르세요. 단순히 동작만 보여주는 영상보다는 왜 이 동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에겐 안 맞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운동 중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다음날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 운동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참으면서 계속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기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 들기 운동 등을 곧게 세우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번갈아 가며 10회씩 합니다. 허리 부담 없이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2. 양팔 앞으로 뻗기 가슴 높이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어깨 유연성과 가슴 근육 자극에 좋습니다. 3. 발끝 마이너스 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4. 어깨 으쓱 돌리기 운동 양쪽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어깨를 크게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도구 없이도 할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안전한 동작들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고르고 신중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동작은 피하시고 영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의 느낌을 가장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통증은 나를 지키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무조건 참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맞는 영상과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유튜브 보고 하던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혹은 젊은 강사들이 알려주는 운동이 더 효과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이들의 몸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회복 속도도 느리고 관절과 근육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도 내 몸에 맞는지 꼭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해서 꼭 운동복을 입고 영상 보며 따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들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거나 TV 보실 때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해보세요. 전화 통화할 때 한쪽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다 운동이고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점입니다. 음악 틀어놓고 가볍게 어깨 흔들며 집안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참 좋은 운동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튜브 영상은 나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전용,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상만 선택하세요. 둘째, 통증이 생기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영상 없이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도 운동이 됩니다. 넷째,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게 더 오래가고 효과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운동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리고 나에게 맞게 하시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운동 상식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고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가며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천천히 가셔도 충분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늘부터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제작할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도록 편안한 몸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